네, 반갑습니다. 역사쌤 김전희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순서형 문제가 주로 출제가 돼요. 무슨 말이냐? 사건들이 되게 많아. 그리고 그 사건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사이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거. 자, 동학농민운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농민봉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운동에서 동학교도들의 숫자는 많았을까요? 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지 일부분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동학교도들이 있고 대다수는 어떠한 친구들? 일반 농민들이야. 농민들이 왜 동학농민운동에 참여를 했을까? 요거를 생각을 해보고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우선은 세 가지를 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로 민시정권의 부정, 부패를 예시로 들 수가 있다. 부패. 무슨 말이냐? 황현, 매천야력을 쓴 황현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명성황후는 흥선대원군이 쌓은 10년간의 그러한 돈을 다 말아먹었다. 무슨 말이에요? 민시정권, 명성황후의 집안이 권력을 잡자마자 어떻게 매관매직이라든가 뭐 이러한 좀 안 좋은 짓거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명성황후가 되게 미신에 많이 빠져 있었어. 거기에 이제 예산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어떠한 친구들, 뭐 이제 예를 들면은 매관매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다시금 성행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탐관오리들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두 번째로는 일단은 뭐 이제 일본에 의해서 쌀이 유출이 많이 됐다라는 거지.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우리 강화도 조약 얘기하면서 일본이 이제 쌀 많이 가져가게 무제한적으로 유출할 수 있게 됐잖아. 그러면서 뭐 나중에 반공령도 일어나긴 하는데 쌀이 엄청나게 나가다 보면은 결국에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쌀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쌀값이 폭등하겠지. 여기다 쓸까? 쌀값 폭등.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당시 당시 농민들의 삶이 이것만 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매관매직을 통해서 당시에 많은 탐관오리들이 생겼고 이 사람들이 농민들을 쥐었자 일본에 의해서 쌀이 유출이 돼. 쌀값이 엄청나게 올라가.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농민들의 불만은 폭발하게 된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러한 모습들이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이랑 같이 결부가 된다라는 거. 자, 무슨 말이냐? 자, 결국에 민시정권, 그 전에 있었던 봉건적인 그러한 집권층의 모습이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자, 민시정권, 결국에는 기존에 있었던 전통 왕조의 그러한 모습들이야. 그리고 관리들의 모습들이야. 그러한 모습들이 안 좋게 됐을 때는 이러한 매관매직이라든가 탐관오리가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뭘 얘기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봉건적인 성격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외세지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외세적인 역할이 성격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요렇게까지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을 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더 있는데 쌤이 지금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기억이 나면 바로 써줄게요. 자,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봉건 반외세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라는 거고, 당시 농민들은 진짜 너무 살기 힘들었어. 진짜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자, 그러다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탈량이 많은 지역이 어디냐? 당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이 기름진 곳이 어디입니까? 경상도예요? 경기도예요? 강원도? 산밖에 없는데? 전라도야. 전라도의 땅이 평야도 제일 많고 그러다 보니까 쌀이 많이 생산이 돼. 그러니까 당연히 수탈량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는 전라도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자, 어떻게 파트를 나눌 것이냐? 저는 1, 2, 3로 나눌 겁니다. 동학농민운동을. 자, 첫 번째로 1차 봉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 같이 설명할게요. 자,
1차 분기는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1894년 1월 달부터 이제 고부 분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고부 분기가 뭐냐? 고부 분기. 여기에는 이제 등장인물이 두 명이 나옵니다. 1차 분기 안에서. 자, 첫 번째로 누구? 조병갑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고요. 조병갑. 그리고 이용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얘네가 농민들을 아주 그냥 빡치게 했다라는 거야. 어떻게? 조병갑은 직업이 뭐냐면은 고부 군수야. 고부 군수. 고부 지역을 다스리는 사또님이었단 말이야. 이용태는 뭐야? 안핵사야. 안핵사는 뭐냐면은 어떠한 막 사건이 터졌어. 그러면은 이 사건 이후에 일이 좀 진정이 돼. 그랬을 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이제 정부에서 이제 파견하는 관리거든. 사후 처리를 이제 담당하는. 그랬을 때, 자, 조병갑 같은 경우가 아주 시대의 탐관오리입니다. 그래서 뭐 만석보라고 해가지고 키워드 좀 적어 놓죠. 만석보. 여러분들 이제 뭐 농사를 짓다 보면 물을 저장을 해야 되잖아. 그랬을 때 물을 저장하려고 하면 엄청난 토목공사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를 농민들한테 강제로 시켜. 그리고 그 물을 쓰는데 세금을 받아. 아니, 어이가 없는 거지.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빡쳐 죽겠는데 자기 아버지 막 송독비를 쏟고 막 자기 막 업적을 엄청나게 치장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 당시에 이제 농민들이 한 거를 하다가 막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 두들겨 맞습니다. 빡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고부에서 이제 봉기가 일어나는 거지. 봉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막 조병갑을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막 했는데 놓쳐. 원래 이런 친구들이 잘 도망갑니다. 놓쳐가지고 이 조선 정부에서는 그래도 이게 좀 너무 얘네가 좀 잘못했어. 그래서 좀 농민들을 좀 타일르고 그러면서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사후 처리반을 부릅니다. 이용태가 근데 오자마자 어떻게 하냐면은 야, 이 봉기 누가 일으켰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잘못한 건 얘인데 지금 농민들의 뺨을 때리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누가 야, 이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전봉준이 나옵니다. 전봉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후에 막 북접, 남접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남쪽에 대장으로서 접이란 게 이제 이 동학에서 이제 이 단체들의 이 단계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접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아, 진짜 안 되겠다. 너희 조선 정부는 정말로 안 되겠다 하면서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 게 1차 봉기입니다. 1차 봉기. 자, 그랬을 때 농민군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조선 정부는 뭐야 이거 처음에는 이렇게 신경 크게 안 써. 그러다가 어떤 전투? 황토연 전투.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황룡촌 전투에서 동학 농민군이 엄청나게 크게 승리를 해요. 특히 황룡촌 전투 같은 경우는 조선의 중앙군이 내려오거든. 근데 이 중앙군을 묵사발을 낸다라는 거지. 자, 요렇게가 1차 봉기의 그런 전개 과정입니다. 고부 봉기부터 시작을 해서 전봉준을 중심으로 동학의 남접군이 모여가지고 올라간다라는 거지. 서울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황토연, 황룡촌 둘 다 황이네. 농민들 색깔 황토. 자, 그랬을 때 황토연과 황룡촌 전투 이후로 동학 농민군이 계속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전주성까지 점령을 해버립니다. 전주성. 쌤, 전주 비빔밥 그게 뭐야? 야, 전주가 어떠한 도시냐면은 조선 왕조의 그 성씨가 뭐냐면은 전주이 씨야. 그래 결국에는 조선 왕조의 어떻게 보면 마음의 고향 같은 도시거든. 거기를 점령을 한 거야. 또 전주는 당시 전라도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근데 전라도는 지금이랑 위상이 달라. 그 당시에 전라도는 엄청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가장 큰 노른자 땅이란 말이야. 거기서 제1의 도시가 전주성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를 어떻게 농민군이 점령을 한 거지. 와,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당시 조선 정부에서는 누구한테 SOS를 치느냐? 바로 청나라에게 SOS를 친다라는 거지. 근데 쌤은 항상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자기 나라가 자기 나라의 일을 해결을 해야지 왜 굳이 다른 나라에 막 그런 걸 하냐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막 엄마랑 아빠랑 부부 싸움을 해. 그래가지고 경찰은 부를 수 있지. 근데 옆집 아저씨한테 이렇게 하나? 그럴 수도 있는 건가? 근데 쌤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약간 이런 부분이. 자기 나라 일을 자기가 처리해야지 왜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이 건수를 만들어주냐고. 자, 근데 여기서 건수를 만들어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 청나라는 그 이전에 갑신정변 때 일본이랑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랑 어떠한 조약을 맺게 됐어. 뭐? 바로 텐진 조약. 텐진 조약은 뭐야 결국에는. 그렇죠. 군대를 서로 파견할 때 서로 간에 메시지를 주는 거야. 카톡하는 거야. 그래서 나 조선에 들어온다. 너 들어오냐? 요렇게. 그래서 청나라가 이제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일본한테 우리 들어간다라고 연락하니까 우리도 들어갈게 이러는 거야. 얘는 초대받지도 않았어. 근데 들어오는 거야. 1군대 파견. 아주 그냥 엄청난 군대를 파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당황하냐면은 조선 정부랑 동학 농민군이랑 당황한 거야. 아니 무슨 아니 일본이 왜 와?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이러는 거지. 그러면서 당시 이 사건을 빨리 무마하기 위해서 농민군과 이 조선이 어떠한 협약을 맺게 되냐면은 전주에서 일으켰다고 해서 전주 화약입니다. 자, 요게 한 이제 5월 달이에요. 5월 달. 전주성 점령이랑 이제 여기에서 5월 달. 자, 그랬을 때 전주 화약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자, 어쨌든 농민군들은 본인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만을 조선 정부한테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조선 정부도 요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을 한단 말이지. 그랬을 때 그 내용을 우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패정개혁안이라고 얘기합니다. 패정개혁안. 자, 이게 요 말이 자, 패정개혁안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패정개혁안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쌤은 좀 몇 가지 그냥 중요한 것만 한 3가지 정도만 추려서 말씀을 드려볼게. 우선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농민들이 가장 원추하는 건 뭐냐면은 토지개혁입니다. 토지개혁. 당시 농민들이 갖고 싶었던 건 뭐야? 내 땅 한 마직이란 말이야. 내 땅. 지금도 이제 내 집 마련이 가장 꿈이잖아. 우리 서민들한테는.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내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한 떼기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두 번째는 악스 폐지. 악스 폐지.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리를 좀 제대로 뽑았으면 좋겠다. 뭐 과부의 재가를 좀 허용시켜라. 뭐 이러한 내용들이야. 결국에는 그 전까지 조선이 갖고 있었던 신분제, 봉건제적인 특성을 좀 제대로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일본 아웃. 일본 나가. 일본 뭐 외세라고 얘기를 할게요. 외세. 왜? 얘네가 들어와가지고 물가를 완전히 개판을 만들어 버렸잖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야 나가라는 거야. 이 내용에 대해서 조선 정부랑 나름대로 합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내용을 조선 정부도 나름대로 지켜줄 의향이 있었어.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당시 조선 정부는 뭘 만들게 되느냐? 교정청을 만들게 됩니다. 교정청을 만들었다는 건 뭐야? 이 내용들을 국가 차원에서 좀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을 해야겠다는 거잖아. 그런 내용들. 여러분 교정하다 있죠? 교정? 교정기? 올바르게 바꾼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 청은 뭐 이제 경찰청 이런 것처럼 관청. 자, 농민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농민군, 동학. 자,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진행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사람들 모여. 그래서 진행시키려고 해. 집강소. 전라도 지역 일부에서 집강소를 설치를 해서 요 내용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사건이 일단락 되는 걸로 보여. 자, 근데 우리 청일전쟁도 같이 배워야 되죠. 일본군이 안 나가는 거야. 자, 뭔 말이야. 자, 사건이 터졌어. 막 옆집 아저씨한테 내가 갔단 말이야. 우리 엄마 아빠 싸워요. 아니, 근데 이상한 아저씨가 같이 야, 나도 도와줄게 이러면서 왔어. 근데 우리가 딱 와서 보니까 엄마랑 아빠랑 화해했네? 그러면 이제 아저씨들 우리 집에서 나가야지. 그치? 근데 어떻게? 야, 안 나가. 이 사람들 안 나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희 둘이 지금 너무 싸워가지고 우리 동네가 너무 시끄러워.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교육을 시켜줄게. 싸우지 말라고.
말이야 방구야. 말도 안 되잖아 지금. 아니 니네가 뭔데 지금 우리를 뭐 개혁을 시킨다고 해. 우리 지금 싸우지 않겠다고 서로 또 약속도 했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청나라도 일본한테 나가라고 하고 조선도 일본한테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수가 틀리는데 안 되겠는데 하면서 어떻게 갑작스럽게, 사실 갑작스러운 게 아니죠. 계획된 거죠. 어디를, 자 빨간색으로 쓸게요. 경복궁을 6월 달에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게 5월이거든요. 5월. 물론 지금 사건들 다 1894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랬을 때 경복궁을 6월에 점령을 해버린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어떻게 청나라도 어떻게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청일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청일 전쟁이 좀 그래요.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갑신정변 이후부터 계속해서 칼을 갈아왔던 거고, 청나라 같은 경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사를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느끼는 게, 청나라 이 당시 뭐냐면 망테크야. 그냥 서태후라고 하는 진짜 나쁜 여자가 있었거든요. 얘가 그냥 자기 막 화장품이라든가 자기 사리사욕 채우기 위해서 국방비를 막 횡령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전투 중에서 이제 풍도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풍도해전. 사실 요거 기억할 건 아니야. 근데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평양성 전투가 있는데, 성전투. 근데 풍도해전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야 해전이잖아. 대포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대포는 있어. 근데 뭐가 없어? 대포알이 없어. 왜? 국방비 했거든. 그러니까 일본군이랑 싸우는데 대포가 총알이 없는 거야. 총알이. 이게 말이 되겠니 이게?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압도적으로 패하는 거지. 청나라는 이만하고 일본은 요만한데 이만한 애가 요만한 애한테 패한다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실 거의 그냥 이제 끝나가게 돼요. 일본이 그냥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가게 됩니다. 요렇게까지 일단 중간 중에서 끊을게요. 1차 봉기 그리고 전주화약 요 내용들. 요 내용들. 자, 그 다음에 바로 2차 봉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전쟁을 어디서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풍도 앞바다, 우리, 평양성. 그러니까 지금 동학농민군 같은 경우는, 뭐야, 우리 지금 얘네한테 화해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왜 일본군 안 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2차 분기로 나가게 되는 거지. 2차 분기. 자, 그랬을 때 2차 분기 같은 경우는 좀 그래요, 사실. 일단 뭐 배경을 적자면은 요때는 고부분기라든가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조병갑이라든가 이때는 뭐야? 일본 때문이지. 커즈 일본이 지금 경복궁 점령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깽판 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러한 내용들 때문에 안 되겠다. 너희 본때를 보여주자. 이번에는 근데 일본군이니까 조금 많이 모입니다. 진짜 많이 모여요. 어떻게? 자, 당시에 전봉준이라든가.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남접이에요. 남쪽에. 그리고 자, 플러스 알파로 누가 붙게 되느냐? 누가 붙게 되느냐? 손병희. 우리 이제 민족 지도자 33인 여기에 들어가는. 잠깐만요. 여기 조금 공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잠깐만요. 넘쳐나는군요. 자, 시작. 자, 손병희 같은 경우 어디? 북접. 그러니까 요거의 차이는 뭐예요, 지금? 여기는 남접만. 여기는 북접도. 그래서 남북접 연합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다라는 거야. 그런데 당시에 일본군의 그 무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더불어서 막 이 당시에 이제 전투를 한번 좀 편성을 보면은 얘네랑 누구랑 싸우는 거냐면은 vs 조선군, 그리고 일본군.
물론 숫자는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신무기가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누가 있냐면은 양반들이 고용한 민보군이라고 있어요. 민보군. 얘네는 뭐냐면은 양반들이 용병을 산 거야. 근데 여러분들 용병 생각하면은 부유하니? 가난해. 농민군들 부유하겠니? 가난해. 똑같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지금 이렇게 싸우는 거야. 양반들은 왜 그 당시에 농민군이 한양 점령하면은 자기들한테 피해 갈까봐, 땅 다 뺏길까봐, 죽을까봐 어떻게 산 거야.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하층민들끼리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이러한 가슴 아픈 상황들도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거지. 어쨌든 이들끼리 아주 치열하게 아주 격전을 벌입니다. 어디서? 바로 우금치에서. 자, 우금치 이렇게 쓰고, 자, 정말로 이제 치열하게 전투를 벌여요. 우금치 전투. 그래서 어떻게 수만 명이 죽게 됩니다. 누구들? 요 이제 농민군이.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당시의 주 지도자들 같은 경우 대부분이 체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2차 봉기는 어떻게 실패로 끝나가게 돼요. 끝? 이러면 안 되지. 의미를 살펴봐야지. 자,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자, 의미. 우리나라 최대의 농민 봉기였다라는 거. 그리고요, 쌤이 아직 안 적어드렸는데, 자, 반봉건적인, 반외세적인 1차 봉기의 원인 뭐예요? 반봉건. 여기다 쓸게요. 반봉건이었죠. 그리고 2차 봉기 같은 경우는 어떤 모습이에요? 반외세. 그랬을 때 의미 같이 가는 거지. 반봉건. 자, 요렇게. 그리고 똑같이 반외세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반외세. 자,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한계도 있어야겠죠? 당시 농민군이 여러 가지 이렇게 정말 격렬한 활동들을 벌였지만은 실제로 이 시기에 우리 역사적인 사명은 뭐냐면은, 임무는 뭐냐면은 근대 국가를 만드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군대 국가를 만든 국가들, 영국, 프랑스, 미국, 뭐 일본, 하다못해 일본마저도 지금 엄청나게 강력해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그러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우리는 침략은 아니더라도 방어를 하기 위해서라도 나름대로 근대 국가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 당시에 농민운동, 근대 국가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근대 국가의 국가 방향이 없었다라는 거지. 이러한 내용. 요걸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요렇게까지 농민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하나 조금 말씀드리면은, 당시 동학이 엄청나게 퍼지는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포접제라고 얘기를 하고, 포접제. 약간 지금으로 얘기하면 약간 다단계 비슷한 한 명이 세 명이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이제 전도 방식이고 조직 운영 방식이고, 당시 이 지도층에서 봉기를 할 때 운영자가 누군지 알아차리지 못하게 사발통문, 사발통문, 요것도 키워드로 알아두시면은 좋겠다. 사발을 이제 그릇을 엎어놓고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주모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한 내용들도 같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쌤이 초반에 3개로 나눴다고 했지? 1, 그리고 전주화역 이후에 패전개혁안 시행하는 2,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봉기까지 3,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일전쟁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아까 이제 제가 일본이 거의 승리를 하면서 턴을 마감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해가 넘어가게 돼요. 어떻게? 자, 여기까지는 94년인데 1895년. 자, 무슨 조약? 발음 조심해야 돼. 시모노 세키 조약. 발음 조심해야 돼. 자, 여기서 이제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느냐? 야, 전쟁에서는 승자가 독식을 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어디?
자, 요렇게 중국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대만과 그리고 이쪽에 있는 요동반도 여기를 승자인 일본한테 준다라는 거야. 요렇게. 그리고 막대한 배상금. 그리고 청나라는 조선에서 빠이빠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일본이. 근데 이걸 옆에서 호시탐탐 노리던 친구가 있었단 말이야. 누가? 이 러시아가 왜 일본 너희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누구랑? 러시아랑 프랑스랑 독일이랑 3국이서 간섭을 합니다. 이걸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 삼국 간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아직 좀 힘이 약해. 그냥 청나라는 좀 좀 동네에서 덩치 큰 바보형 같은 이미지인데 러시아는 아직 본인이 뭔가 대들기엔 좀 그렇단 말이야. 좀 싸움 잘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삼국 간섭. 프랑스도 있어. 독일도 있어. 그래서 깨깅하는 거야. 근데 일본 입장에서 너무 빡치는 건 뭐냐면은 당시 러시아가 이 요동반도를 요 라오등 반도를 가져가.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어이씨 내가 가지려고 했는데 지가 못 갖게 해놓으면서 지가 가져가네? 엄청나게 빡치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자, 일본과 러시아의 갈등이 점차적으로 커지는 모습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갈등 심화. 여기까지 보일라나? 자, 이렇게 해서 청일전쟁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동학농민운동 간단하게 세 가지로 살필 수가 있었고요. 배경도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었고, 청일전쟁 같은 경우도 자, 텐진조약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전투가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전투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결국에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야? 삼국 간섭이라든가 그리고 이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 트리거가 된다. 시작점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까지 하고요. 다음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